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5 우크라이나전 최대 관전 포인트 포크로우스크입니다. 구독과 내용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2024년 7월부터 시작되어 1년을 넘겨 계속되는 전투 끝에 러시아군은 2025년 7월 22일 우크라이나 동부 전략적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 안까지 진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인명 중시 기조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방어 체계로 인해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많이 느렸습니다만, 하여간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군에게 점령될 경우 우크라이나군 동부 전선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크로우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군이 아브데이에프카, 우글레다르, 솔레다르 등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점령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군에 함락되는데 1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서방 군사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전문가, 특히 전쟁연구소는 작년 2014년 11월 리포트에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현재와 같은 탱크와 장갑차 손실률을 유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공세가 1년 더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전술적 일시정지에 빠질 것이라는 희망 또는 기복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물론 서방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전 구라의 원천인 전쟁연구소가 내세우는 근거와 분석이 허접하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전쟁연구소의 예상 및 평가가 나온 후 쿠라호베가 러시아군에 함락되었고, 토레츠크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올해 2015년 2월 함락을 겨우 모면했다가 2025년 7월 현재 함락되었고, 차시브 야르에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부대는 매일마다 피를 흘리면서 함락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매일같이 겪는 막대한 사상자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탈영한 우크라이나 군인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으며, 작년 2024년 11월 30일 포브스는 프랑스에서 훈련받고 레오파드2 탱크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 제155여단 병력 1,500명이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주했다는 재앙적인 기사도 낸 바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기 위해 방위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북한과 이란은 수백만 발의 포탄과 수천 대의 드론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 지휘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러시아군 병력만 70만 명에 육박하며 다양한 병력 모집을 통해 매달 4만 명, 즉 1개 사단 병력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개한 보도 내용들을 통해 국가 전투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 요소들에서 러시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불균형은 2024년 8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세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불균형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기본 요소들의 경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변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진격 속도는 갈수록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의 러시아군 임명 중시로 인해 러시아 팬들의 기대와 우짜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느릿해진 진격 속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포크로우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얼마나 오랫동안 방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잣대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포크로우스크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미하일로 지로코프는 2024년 8월 BBC 인터뷰에서 포크로우스크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매우 중요한 거점이자 방어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포크로우스크를 잃으면 최전선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로코프의 걱정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는데요. 포크로우스크에는 옆에 붙은 미르노흐라드를 포함해 총 8개의 주요 도로가 있는데 이들 도로들은 동부전선 전체, 특히 남북 루트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며 포크로우스크에는 보급에 반드시 필요한 철도역도 있습니다. 또한 지로코프와 함께 BBC 인터뷰를 한 우크라이나 전문가 파블로 나로진이 역시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 병참선을 차단할 경우 차시브야르는 끝장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차시브야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보급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철수는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로진이가 차시브야르를 예로 들어 얘기했지만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된다면 단순히 포크로우스크 도시 하나가 아니라 동부전선의 중앙부가 함락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의 지적처럼 포크로우스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동부전선 대부분에 걸쳐 보급품과 병력 수송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핵심 허브인데요. 만약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될 경우 전선의 북쪽과 남쪽으로 보급과 병력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덕분에 러시아군의 끊임없는 압력에 대응해야 할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점은 지도에서 확인되듯이 우크라이나 동부 방어 요새 중 대부분이 포크로우스크와 슬라비안스크를 축으로 펼쳐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 중 특정 지점에서 돌파구를 찾을 경우 뒤에 남아있는 방어선이 거의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참고로 러시아군의 진격이 느려 터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 내전 발발 이후 구축된 방어시설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지도에서 확인됐듯이 현재 LOC 접촉선 너머에는 소규모 방어 진지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우크라이나군에게 적당한 규모의 예비 병력이 없고 두 번째, 돌파구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보유 중인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능력이 없을 경우 전역 예비 병력을 대규모로 보유한 러시아군이 새로운 기계화 부대를 투입해 돌파구를 개척한 후 우크라이나 중심부로 기습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 쿠르스크 공세 이후 군사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젤렌스키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 약화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애초부터 글러먹은 평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쟁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짜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느려 터진 러시아의 포크로우스크 점령을 기다리면서 이상 2025 우크라이나전 최대 관전 포인트는 포크로우스크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